아들 셋을 키우기도 힘든데 셋 다 스탠퍼드에 보냈다고요? 아들 셋을 스탠퍼드에 보낸 부모가 반드시 지켜온 것, 그 비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직 초등교사, 현직 아나운서이자 아이 둘맘 자연TV 이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짜잔! 아들 셋을 스탠퍼드에 보낸 부모가 반드시 지켜온 것. 사실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둘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공부 챙기고 학교 보내고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데 세 명을 다 그 명문대 스탠퍼드에 보냈다고? 이런 호기심에 이 책장을 열기 시작을 했고요. 쭉 읽어보니까 정말 술술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먼저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아그네스 천이라는 분이신데요. 1970년대 동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일본 조치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사회 아동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 셋을 모두 스탠퍼드에 보낸 부모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그 교육에 대해서, 이분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이 되어서 책을 써서 저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교육 그런 강의도 하시고 연애 활동을 다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작가 활동, 유니세프 친선 대사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4장 안에 작은 소분된 챕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장마다 첫째 아들이 커멘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들로서 이런 교육, 육아법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본인이 아들로서 느꼈던 이야기들도 함께 담겨져 있어서 약간 동상이몽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부모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자녀들이 어떻게 느꼈을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잘 컸지만 이런 이야기들도 담겨 있어서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서 카네코라는 분인데요. 스탠퍼드에서 국제관계와 경제를 전공했고 지금은 테크 기업의 CEO이자 투자 및 고문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들 셋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워내신 분이 알려주는 비법들 여러 가지 총 35가지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라 라는 비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이 시간에 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짧고 그냥 추려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게 포인트구나 라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하라. 사실 양육자로서 부모님들 많이 느끼시죠? 아이들에게 잘 차근차근 설명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왜라고 물으면 다 얘기해줘야 되는 거 머리로는 다 압니다. 하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 차근차근 그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 저자는 정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아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직 그냥 내 품의 자식, 우리 애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천천히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도록 접근을 하면 아이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편식을 하는 아이들, 편식을 할 때 먹어 아니면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던지 억지로 먹이던지 아니면 먹지마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부모들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에피소드로 그 책에 실려있는 부분이 편식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걸 강제로 먹이지 말고 설명을 해주래요. 이 채소가 어떤 영양분이 있고 이 영양분이 너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꼭 필요한 영양분을 너가 흡수함으로써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반복해서 감정을 섞지 말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뭐 당근이 먹기 싫다. 그러면 그 대체할 수 있는 영양소를 갖고 있는 채소를 제안해 주는 것. 이것 또한 설명이겠죠. 그리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호박을 너무 싫어하면 호박은 이런 영양소가 있는 거고 이런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 너가 호박이 정 싫다면 이런 영양소를 갖고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단다. 이걸 한번 먹어볼래? 라고 이야기를 천천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안 돼! 라는 말 대신 이것 또한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탄산음료를 아이들 다 좋아하잖아요. 단 거 안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탄산음료를 찾을 때 안 돼! 먹지 마! 그냥 살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왜 탄산음료가 안 좋은지 꾸준하게 설명을 해주고 2-3살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 또한 2-3살부터 이 탄산음료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지 않아서 탄산음료가 왜 나쁜지 몸에 탄산음료를 대체할 수 있는 차가운 차나 물을 먹는 건 어떨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분들, 그러니까 지인이 좀 맡아줘야 하는 그 시간이 있어서 이제 학교 끝나고 지인이 우리 시원한 뭐 주스 마실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 셋이 다 아니요, 저희는 그냥 차가운 차를 마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스스로 했다는 에피소드도 실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 인내심이 허락하지가 않죠. 그리고 막 부모도 공부를 해야 하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아이에게 말로 하나하나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2번째 비법은요. 2번째, 가족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였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현대사회에서 안 바쁘신 분들이 없죠. 가장, 아버님들 가장으로서 일하시랴, 회사 나가시랴, 아침에 정말 눈 뜨면 바로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오시고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주말에는 또 피곤하시니까 좀 쉬셔야 되고 어머님들은 또 얼마나 바빠요. 워킹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워킹맘들 너무 바쁘시고요. 일하랴, 장 보랴, 애들 그 스케줄 체크하랴, 또 집에 오면 숙제 챙기랴, 그리고 또 밀린 빨래하랴, 또 저녁 챙기랴, 아침 준비하랴. 너무 힘들죠. 전업주부들도 정말 바쁩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돌아서서 살림하고 챙기고 그럼 돌아서면 아이들 올 시간이에요.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제일 바쁜 건 아이들인 것 같아요. 학원을 몇 개씩 다녀요. 학원 다녀야지, 학교 다녀야지, 숙제해야지, 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운동도 해야지, 뭐 악기도 해야 되지. 요즘 아이들 정말 바쁩니다. 이렇게 모두가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가족이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집안일을 우선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일은 뭐 부모의 몫이다 또는 엄마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고정적인 사고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집안일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일이다. 그리고 경계를 나누지 말고 뭐 설거지는 엄마, 청소는 아빠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집안일을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사람이 눈에 띄면 하는 것으로 경계를 나누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임무를 나눠버리면 나는 이거 다 했으니까 그냥 쉬어야지 하고 다른 사람 이거는 너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허물고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일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알아서 주체적으로 집안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과 경험들을 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꼭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족과의 식사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1시간에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건 정말 어렵고, 또 먹더라도 막 급하게 먹고 각자 또 할 일 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이렇게 뭐 출근하고,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노력을 해서 좀 뭐 여유 있게 저녁 식사, 아니면 현실적으로 주말에라도 이틀은 꼭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충분히 나누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좀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식사를 함께 하면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선 시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들은 아이들의 고민, 그리고 그 근황, 정서적인 그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고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그 식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방법들을 키울 수 있고요. 좀 눈치껏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대가족의 형태의 가족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3대가 함께 사는 이런 집에서는 식사를 할 때 내 맘대로 막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드시면 수저를 들고, 그리고 이 맛있는 뭐 고기 반찬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다 내 그릇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되고, 먹더라도 속도를 조절해서 적당량을 눈치껏 서로를 배려하면서 먹었던,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사 자리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노력을 해보라고 저자는 꼭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 번째 비법은요. 항상 아이를 우선시해라. 아이만큼 소중한 게 없죠. 사실 뭐 1번 꼽으라고 하면 모두가 아마 그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 뒤질 분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저 역시도 아이 생각하면 뭐 보물 1호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항상 삶 속에서 우선시해라. 그래서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임신부터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아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뭐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바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이만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출산을 해야 하고 육아를 해야 하고, 그러면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부모가 구체적으로 임신부터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뭐 친정부모님 아니면 다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플랜을 짜 놓으라는 거죠. 저자 또한 워킹맘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좌충우돌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최대한 아이들을 위해서 뭐 야근이나 출장 등은 줄이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퇴근도 빨리 하면서 저녁 식사 함께 나누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책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출장을 갈 때 유니세프 그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번씩 되게 장기 출장을 가셔야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때마다 이 집에서는 이벤트를 꼭 만들어주고 가시는데, 아이들이 그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그 선물 박스를, 아이가 3명이니까 만약에 열흘이면 30개를 준비를 미리 해서 그 지인분에게 부탁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그 보물 상자를 찾는 이벤트를 하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고 엄마가 없더라도 엄마는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사실 출장 가기 전에 출장 준비하기도 바쁜데 30개의 선물 포장을 준비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잠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원할 때까지 함께,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 독립을 아이가 스스로 선언할 때까지는 함께 보듬고 함께 껴안고 함께 비비면서 잠들도록. 아이들은 잠을 자면서도 부모가 옆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부모의 그 존재를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막 각자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드는 순간,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살에 부딪히고 서로 냄새를 맡고 그렇게 사랑을 꼭 서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떼야 된다, 뭐 혼자 자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나중엔 다 알아서 떠납니다. 다 큰 아들이 같이 자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이들을 보듬으면서 함께 잠자리를 함께 온 가족이 하는 것도 그 비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워킹맘이고요. 그래서 아이 둘을 근데 도움 없이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을 저도 최대한 맞춰서 아이들 교육이나 뭐 육아에 지장이 안 가도록 시간을 막 최대한 초 단위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고, 남편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 아이들에게 그런 빈자리가 없게 느껴지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 물론 너무 힘듭니다. 정말 정신을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노력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애를 쓰면, 부모로서 이렇게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면 그것 또한 아이들도 느끼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고요.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통해 배우며 그렇게 조금씩 진정한 부모로 거듭난다 라는 글귀가 저는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완벽한 부모 없죠. 배워가는 거고, 부모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가 있겠어요.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거겠죠. 그럴 때 꼭 반드시 지켜온 것,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지켜온 것, 이 비법들을 좀 마음에 계속 새기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목이 스탠퍼드 보낸 아들 셋을 스탠퍼드 보낸 부모님이 적은 책이라고 해서 학습적인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서적인 마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어루만져 줘야 아이들이 잘 안정적으로 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비법들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에 있는 글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부모의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아이가 건강한 몸, 따뜻한 마음,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아이의 주변 환경을 열심히 개선하는 부모의 노력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고 마음은 마음에서부터 자란다. 지금까지 아들 셋을 스탠퍼드에 보낸 부모가 반드시 지켜온 것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TV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